시간에는 신체 감정 소송 시 신체 감정 중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잘 대응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병원이 지정되고, 지정된 병원의 날짜를 맞춰서 원고 측에서는 신체 감정 병원에 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고 측에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원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피고 측에서도 대부분 입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입회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단독으로 해서 감정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피고 측에서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시점에서는 보험사 측에서 보통 간호사라든지 또 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해서 입회해서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료할 때 그냥 몸만 가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할 때 감정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실제 장애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할 때 보면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감정 의사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기록을 다 보고 해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정 결과를 해신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 이상 치료했던 환자 같으면 진료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 볼 시간도 없고 대부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원고 측에서 또는 피고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 간략하게 이 환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기록에 대한 내용,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료 기록을 참고를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날 의사분이 환자 상태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체크를 한 뒤에 검사 오더를 내게 됩니다. 뭐 MRI 찍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환자 상태에 대한 것을 본인이 경험측상 감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감정 회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뭐 필름 CD, 진료 기록 중에서 수술 기록지라든지 기타 중요한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보고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정 회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할 때 보통 이제 감정할 때는 이제 환자분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이제 보호자가 보통 이제 입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표시 충분히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의사를 전달하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머리를 다쳤다는 경우에서는 환자 본인이 의사표시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또는 간병인이 환자에 대한 의사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환자나 보호자가 답변을 하기에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지만은, 웬만하면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대리인이 나서서 하게 되면은 환자 본인의 실제 상태보다는 조금 왜곡되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진료에 대한 모든, 환자에 대한 신상이나 모든 진료에 대한 내용을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감정하기 전에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환자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감정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지만은 대리인이 그 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냐하면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할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입회를 하지 않고 환자만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감정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보험사 피고 측에서는 이 감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또한 그 간호사분들이
그 의료 담당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의료 간호사는 대부분 대학병원의 간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사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잘 해서 피고 측에 유리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분은 진료 기록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진료를 다 보질 않습니다. 오로지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제출한 참고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오달낸 그 검사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할 때 시점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하고 실제 해신은 한 2달 내 석 달 뒤에 해신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기억을 2달, 석 달 뒤에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해신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봤을 때 환자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메모를 한 내용, 그 다음에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 제출한 참고 자료,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만 가지고 2달 뒤, 석 달 뒤에 해신하기 때문에 처음 대면했을 때의 어떤 그 인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감정의사한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서 감정의사라 하여금 환자 상태를 잠깐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뭐 아니라 생각해서 의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겠자라고 해서 보면은 감정이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감정 해신이 나오고 난 뒤에 감정 해신에 대한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 해신이 나오면은 그 해신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 해신, 개호 환자든 일반 영구장애 환자든 결국 이 감정의 결과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박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추가적인 주장을 해서 감정의 결과를 좀 더 자기들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당연히 보험사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 보완의 사유의 신청,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감정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온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핑계를 내서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촉탁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의사들로 하여금 이 감정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까지도 보내는 이런 절차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말 보험사라는 집단 자체가 아주 전문적인 집단이고 의료 쪽에 굉장히 해박하고 경험도 많은 이런 집단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이런 분이 보험사 상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소송이라는 것은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게 합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나서야지만이 그 강한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보험사 상대로 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고 교통 전문 변호사라 말만 교통 전문 변호사 아니고 그 안에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인원들이 어떤 멤버로 구성돼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체 감정이 정말 중요한 감정의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윤앤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런 중대한 사건들, 개호 사건을 비롯해 많은 사건들을 다뤄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정말 분석을 하면서 계속 연구해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교통사고 피의자분들이 대변인으로서 저희들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 저희들 입장에서 뭐 과장된 내용으로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 입각해서 피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